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제가 듣기엔 너무나 끔찍했던 우리 집 명절 이야기예요.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죠. 저는 73살, 남편은 작년에 먼저 떠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큰아들 내외와 딸,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들 웃으며 둘러앉아 차례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동네에서도 그런 소식이 종종 들려오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장례비 같은 건 말이에요. 장례비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수저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장례비? 네. 요즘 장례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기본이 1,000만 원은 넘어가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그때 옆에서 설거지를 돕던 딸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난리였거든요. 돈 마련하느라 장례식장에서 전화통화만 몇 시간씩 했다니까요. 딸도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연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저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장례 준비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통장이라도 우리한테 맡기시면 어때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요. 딸이 슬쩍 웃으며 덧붙였어요. 엄마도 편하시고 우리도 마음 놓고 준비할 수 있고요. 제 손에 들린 수저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떨렸어요.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말라오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어머님 기분 나쁘게 들으신 거 아니죠?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효심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미리 준비해두면 엄마도 안심이잖아요. 딸도 얼른 거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살아있는 저를 벌써 땅에 묻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는 큰아들이 아이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평범한 명절 오후의 모습이죠. 하지만 부엌에서는 이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진짜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통장만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되니까요. 그 순간 제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효심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제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 걱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날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싶어서 며느리가 다시 연락 왔을 때 한 번 더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어머님, 그때 장례비 얘기 때문에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 며느리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다행이에요. 저희가 정말 어머님 걱정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어요. 사실 제가 요즘 보험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장례보험이나 상조회 같은 거 말이에요. 보험. 네, 미리 가입해 두시면 정말 좋거든요. 월 납입금도 얼마 안 되고요. 며느리는 마치 보험 설계사처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나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조회는 월 3만 원 정도면 되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맞아요. 어차피 언젠가 쓰일 돈이잖아요. 어차피 언젠가 쓰일 돈이라고 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 장례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기본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좀 제대로 하려면 2천만 원도 금세 나가거든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장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마치 이미 다 알아본 것처럼요. 그래서 통장을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보험료 납입도 자동으로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잠깐만. 제가 말을 끊으려 했는데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집도 나중에는 정리하셔야 할 텐데 미리 상속 절차 같은 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 절차?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상속 얘기를?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래요. 며느리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어차피 상속될 돈이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차피 상속될 돈이라는 말이 제 귀를 때렸거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돈이 상속될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두면 어머님도 편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딸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새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딸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저녁 시간에 딸이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아까 문자 보셨죠? 봤어. 엄마, 저희가 이상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딸이 제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엄마 나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딸도 며느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 요즘 치매 같은 것도 무섭잖아요. 미리 통장이나 이런 걸 정리해 두시면. 야,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니? 제가 딸을 쳐다봤어요. 엄마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자꾸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딸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희가 효심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편하시도록 하지만. 딸 목소리에서도 무언가 조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또 나왔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돈이라는 말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관리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효심이라고 하지만 자꾸만 어차피 상속될 돈, 어차피 물려받을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했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 걱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며느리와 딸의 얘기를 듣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이 퇴근길에 갑자기 집에 들렀어요.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저녁 시간에 나타났거든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너는? 저는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엄마, 며느리한테 들었는데 요즘 장례 준비 얘기 나왔다면서요? 아, 역시. 며느리가 아들한테 얘기했구나 싶었어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지. 엄마,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주변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회사 부장님도 지난달에 아버님을 갑자기 잃으셨거든요. 그래, 네. 정말 하루아침에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이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 엄마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딸에 이어서 이제 아들까지. 준비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장례비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집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집까지 정리하라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집을 왜 정리해야 해? 엄마, 나중에 상속할 때 복잡하잖아요. 미리 명예 이전이나 이런 걸 해두시면. 상속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아들 입에서도, 아들아, 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더 걱정되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야? 엄마,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요. 특히 엄마 나이에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나이에는 이런 말을 제 아들이 하다니. 그래서 통장이나 집 문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미리 관리해드리면 어떨까요? 아들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아들아,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으로 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투자도 해드리고. 투자까지 해주겠다고요? 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아들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며느리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모두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걱정이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자꾸 내가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희가 미리 준비해두면 엄마도 편하시고 저희도 마음 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들 목소리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집도 정말 큰 집이니까 나중에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미리 작은 집으로 옮기시거나. 야! 너까지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하니? 제가 버럭 소리쳤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요.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라고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요양원 같은 곳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제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엄마, 정말 엄마 걱정해서. 걱정이면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나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자꾸 내가 죽을 것처럼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준비할 게 많다고요. 준비할 게 많다고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살아있는 저를 앞에 두고 벌써 제가 없어진 후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들이 그날 밤 늦게까지 앉아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아, 오늘은 그만 들어가. 엄마, 저희가 진심으로. 그만 가라고 했어. 아들이 마지못해 일어섰어요. 엄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며느리, 딸에 이어 아들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게 정말 효심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들이 다녀간 지 며칠 후였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집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보, 엄마 설득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네.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제가 현관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둘이 현관문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마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아. 그냥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까?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의심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장례비 핑계로 통장 넘기게 하는 작전이 통하지 않잖아.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장례비 핑계라고요? 작전이라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단 후견인 친청 쪽으로 알아보자. 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치매 초기 증상? 어머님이 어디가 치매야?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요?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서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통장이나 진명일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겠네? 그렇지.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 권한이 다 우리한테 넘어와.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런데 딸은 어떻게 해? 쟤도 분명히 자기 목 달라고 할 텐데. 딸은 나중에 적당히 주면 돼. 어차피 우리가 먼저 손에 넣으면 주도권은 우리 거야. 딸까지 속이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보, 혹시 어머님이 눈치채면 어떡해? 뭘 눈치채? 우리가 효심해서 하는 일인데. 아들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떨어지실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요? 제가 아직 멀쩡한데 벌써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 그래도 조심해야지. 어머님이 변호사라도 찾아가면 설마 그러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데. 정성스럽게 모신다고요? 그리고 변호사 찾아간다고 해도 이미 후견인 신청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 맞네. 그럼 병원 먼저 알아보자. 치매 진단받기 쉬운 곳으로. 며느리가 동의했어요. 응. 그리고 딸한테는 아직 우리 계획 얘기하지 마. 제가 입이 가벼워서 어머님한테 흘릴 수도 있어. 알았어. 일단 우리끼리만 진행하자. 그런데 여보, 어머님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 며느리가 갑자기 관심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값까지 합치면 한 10억은 될 거야. 예금도 꽤 있을 테고. 10억이라고요? 와, 그렇게 많아? 그럼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야 해. 여동생이 눈치채기 전에.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10억이라는 돈 때문에 자식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보,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통나면 뭐가 들통나? 우리가 어머님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머님도 나중에는 고마워하실 거야. 치매 걸려서 헤매실 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관리해드리는 게 낫잖아. 아직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치매에 걸릴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니까 조금 일찍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또 나왔어요.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라는 말이.
자, 그럼 일단 들어가서 어머님한테 인사나 드리고 와. 응.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라고요? 제가 현관문에서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저희예요.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니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우리 또 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깜빡하는 일은 없으세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건망증이 심해지시던데. 건망증 얘기까지 꺼내네요. 아니야. 멀쩡해.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장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이들의 진짜 계획을. 엄마, 괜찮으시죠? 아들이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괜찮아.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연기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과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치매 진단서를 조작하고 후견인 신청으로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라니.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변호사 사무실, 재산보호, 후견인 제도. 평생 몰랐던 법률 용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죠. 그 중에서 집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후기를 보니 가족 문제를 많이 다루는 곳 같았거든요.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지만요.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가족 문제요. 제 자식들이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오늘 당장 가능한가요? 오후 2시에 자리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과연 변호사가 제 얘기를 믿어줄까 싶었거든요.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아담한 곳이었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김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의자에 앉으니 변호사님이 차를 한 잔 내어주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제 자식들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명절날 며느리의 장례비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제 들은 충격적인 대화까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다 마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미리 오셨네요. 정말 막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멀쩡하신 상태에서는 아무도 어머님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변호사님의 말에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증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예를 들어,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런 걸 미리 준비해 놨어야 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자식분들과 대화할 때 녹음을 해두세요. 변호사님이 핸드폰 녹음 기능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후견인 신청 같은 경우 어머님이 직접 법원에 후견인 신청부로 의사를 밝혀둘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미리 의사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누군가 후견인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관련 서류들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현재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서둘러 서명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매 검사요? 네. 정상 진단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나중에 자식분들이 치매 운운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병원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변호사님이 병원 정보를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가장 중요한 건 통장과 부동산 관리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로 자식분들에게 통장이나 인감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금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해 두세요. 여러 은행으로요? 네, 한 곳에 몰아두면 위험해요. 그리고 신탁 상품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님이 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신탁을 해두시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어머님만이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히 안전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분에게만 상속되도록 유언장도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유언장까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변호사님, 혹시 제 자식들이 강제로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즉시 저한테 연락하세요. 수문의 시간 연락 가능한 번호 드릴게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주시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부터는 자식분들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계속 정정당당하게 맞서세요. 어머님이 주눅 들면 그들은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담 내용과 서류들을 집에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자식분들이 모르는 곳에요. 저는 변호사님이 주신 서류들을 꼼꼼히 챙겼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어머님 편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은 무력감에 절망만 했는데 이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 거죠.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님이 알려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치매 검사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은행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신탁 상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마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엄마, 저번에 얘기했던 통장 관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빨리 정리하는 게 왜 그렇게 급해?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급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와 상담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치매 검사도 받고 은행에서 신탁 상품 상담도 받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죠. 마침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가 방문해도 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 와,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도 같이 왔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왔어. 어머님,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왔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뭔데?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아들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죠? 딸까지 거들었어요.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알아봤는데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있대요.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요. 어머님이 혼란스러워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아들이 서류를 제 앞에 펼쳐 놓았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네요. 그리고 어머님, 집도 너무 크시니까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작은 곳이라니? 요양원 말하는 거야?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요양원이 아니라 작은 아파트요. 저희가 가까운 곳으로 알아봤어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려고? 일단 저희가 관리하다가 나중에 처분하면 되죠? 처분하겠다고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잠깐만.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너희들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라고?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아이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딸아, 너도 이 계획에 끼어 있는 거야? 무슨 계획이요? 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 딸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신 거였거든요. 이게 뭔지 아니?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건 뭐예요? 딸이 물었어요. 너희 오빠와 새언니가 현관 앞에서 나눈 대화야. 제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장례비 핑계로 통장 넘기게 하면 돼. 후견인 신청도 가능할 거야. 아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병원에서 진단서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 며느리 목소리도 선명하게 재생되었어요. 오빠, 언니 이게 뭐예요?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집값까지 합치면 한 10억은 될 거야. 그래서 서둘러야 해. 여동생이 눈치채기 전에. 딸까지 속이려 했다는 내용이 나오자 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오빠, 진짜예요? 정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딸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닥쳐. 제가 소리쳤어요. 나를 위해서라고?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서 후견인 신청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며느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10억이라는 돈 때문에 살아있는 나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이 아들에게 다그치듯 물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제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그건 뭐예요? 딸이 물었어요. 치매 검사 결과야. 정상이라는 진단서지.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이건 후견인 신청 불허 의사표시서야.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 제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 너희들이 아무리 후견인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언제 그런 걸? 너희들이 음모를 꾸미는 동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신탁 계약서야. 내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맡겼어. 내가 죽을 때까지는 너희들이 절대 손댈 수 없어. 며느리가 주저앉듯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했어. 내 재산은 진짜 효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상속될 거야.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너희들처럼 살아있는 부모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딸아, 너는 괜찮아. 너는 속은 거니까.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너희 둘은 다르지.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제가 손을 내저었어요. 집에서 나가 당장.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과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서류들을 챙기고 나갔어요. 딸만 남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말렸어야 했는데. 딸아, 너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그날 밤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연락을 끊어버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딸은 며칠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빠 편을 들었던 것 같아서. 딸아, 너는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오빠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야. 제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니. 아들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너 지금 뭔 일 있니? 사실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구조조정에 걸렸어요. 그리고 집도 전세 보증금을 못 구해서 빼야 할 것 같아요. 아, 그제서야 제게 연락한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아니에요. 돈 달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 엄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살아계신 엄마를 두고 그런 생각을 했다니.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후회해도 늦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계속 사과했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용서? 제가 웃었어요. 내가 언제 용서 안 한다고 했어? 예?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는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지. 엄마, 앞으로는 내 재산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것이고, 죽은 후에는 내 뜻대로 될 거야.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뭔가 부탁하려고 하지도 마. 특히 돈 관련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았죠.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오늘은 미역국이랑 나물 반찬 해왔어.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어요. 신탁 계좌 관리 때문이었는데요. 어머님, 계좌는 모두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출금 가능합니다. 고마워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봉사활동 다녀왔어. 참 보람이 있더라. 엄마가 그런 일 하신다니 자랑스러워요. 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딸아, 엄마가 한 가지 얘기해 줄 게 있어. 네, 뭐예요?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싶어. 갑자기 왜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어서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엄마, 오빠도 이제는 많이 반성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긴 하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엄마 말씀이 맞아요. 딸아,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무슨 생각이요? 부모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그런 생각 말이야. 엄마,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내 돈 내가 다 써버릴 테니까 각오해라. 엄마, 그렇게 하세요. 엄마 돈인데 엄마가 맘껏 쓰시는 게 맞죠? 딸의 대답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는데요. 오늘부터는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죽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을 말이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살아있는 날까지는 내가 주인이다. 바로 그 말이었어요.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있다거나 죽음을 핑계로 삶을 흔들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